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불암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강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주연 선생님께서 이제 그 크리티컬 페다고지. 황민희!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선생님께서 이제 크리티컬 페다고지 관련해서 이제 티어리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례를 말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냥 스노우볼 선생님들은 다 너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냥 사례를 먼저 들으셔도 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리티컬 페다고지 관련해서 도전 수업 사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CP를 아직도 잘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도전을 해본 수업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랑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해도 되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엄청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너네 반박병 아니냐고 제가 막 그럴 정도로 제가 뭔가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요, 말로. 그래서 이 왼쪽에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은 사파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약간 교과서 듣기인데 이 듣기 내용이 뭐냐면은 블루 보이즈 콘서트에 가서 뭐 콘서트를 즐기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답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게 막 콘서트가 맞냐고 막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거 콘서트인데 사람이 어떻게 10명밖에 없냐고 애들이 막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이 1학년 수업할 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미나에 관한 지문이 있는데 Mina always played with her dolls 해가지고 뭐 she changed their clothes every day 보면은 이것도 교과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내용이 뭐냐면 미나라는 애가 있는데 자기의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인형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히고 매일매일 인형이랑 같이 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본문이 미나가 너무 이상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이랑 수업할 때 느낀 점이 애들이 진짜 약간 뭔가 살아있고 이 수업을 할 때 내 말을 듣고 있고 이 교과서를 읽고 있구나 막 이런 약간 안심이 들고 예전에는 애들이 너무 반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CP에 관심이 생기면서 애들이 진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중3 수업도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3학년 수업에 들어가면 애들이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아무도 뭔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혹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애들을 점점 생각이 없는 애들로 만드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있었는데 점점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페니쿡 책에서 저도 이제 보다가 본 건데 이제 크리티컬 페다고지라는 게 이런 전제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고 문화적으로 중대되어지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이 지식이 어쨌든 인간이 만든 지식이니까 누군가의 그런 힘의 논리로 이걸 만들어진다는 거고 애들이 그런 걸 알 수 있게 그런 걸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크리티컬 페다고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생각보다 개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이렇게 되려면 좀 텍스트에 몰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하 모먼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식이랑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질문에 답만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직접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텍스트랑 자기 자신이랑 계속 연관을 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나름의 생각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노볼 선생님들과 이런 생각을 나누었어요. 분과 선생님들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 수업에 너무 적용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도전해본 수업 사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가 뭐냐면 Design a superhero with animal skills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단원이 뭐냐면 동물들의 눈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눈이 다 달라서 동물들이 시각이 다 달라서 어떻게 사물을 보는지 방법이 동물마다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에서 갑자기 땅에 있는 엄청 멀리 있는 그 먹이를
줌인해서 땡겨서 엄청 잘 볼 수 있고 막 이런 동물들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능력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문이어가지고 그거에 착안을 해서 좀 수업을 해봤는데 1차 시는 스노우볼 선생님들께 배워가지고 thin question, thick questions 만들어 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thin question도 만들지만 이 글을 읽고 애들이 직접 뭔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이 자기의 생각을 써야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보겠어요. 예를 들면은 동물의 눈 중에서 너는 어느 동물의 눈을 갖고 싶냐? 너는 뭐 개의 눈을 갖고 싶니? 늑대의 눈을 갖고 싶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여기 보면은 큰 종이에 써서 이렇게 모든 별로 돌리면서 답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눈이 최고다. 나는 뭐 독수리의 눈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애들이 질문을 만들고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는 너의 등 뒤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니? 안 좋을 것 같니? 그래서 뭐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숙제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뭐 엄마가 언제 방문을 열지 알 수 있어서 애들이 막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띠 퀘스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저는 약간 제가 지금 가르치게 된 불암중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되게 사교육을 막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지문이나 학원 숙제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본문 분석이랑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뭔가 해석하는 걸 엄청 많이 애들이 집착을 하는 편이어서 일부러 좀 어려운 텍스트를 한번 줘보고 얘네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캐닝이랑 스키밍을 해보게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more reading으로 그 동물에 대한 그 세 가지 동물 말고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동물들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의 제시를 8가지를 하고 애들한테 교과서에 나온 동물까지 포함해서 어떤 동물이 가장 너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냐, 왜 그 동물의 능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니? 이것까지 하는 게 이제 2차 시 때 제가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때 그거랑 이제 연계를 해서 그 뛰어난 동물들이 많으니까 그 동물들의 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 히어로를 만들어 보자 이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이런 지금 보시면 뭐 앤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블랙팬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약간 동물이랑 관련된 슈퍼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이 교과서를 가지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슈퍼 히어로랑 연계를 좀 지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스파이더맨 간단하게 짧게 애들이랑 영상 보고, 여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스파이더 센스라고 해서 막 위협을 감지하고 그런 거미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애들이 스파이더맨이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너네가 그러면 알고 있는 모둠끼리 너네가 그 슈퍼 히어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어떤 게 있냐 모든끼리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잠깐 주고 애들이 뭐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컬처가 많이 나오고 어떤 젠더, 어떤 레이스가 많이 나오고 다른 특징은 없는지 애들한테 적어보게 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화이트 메일이고 뭐 한 명의 영웅이 대부분 막 이렇게 세상을 구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했고 제가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뭔가 생각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게 애들이 한번 써보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애들한테 이 슈퍼히어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블러드하운드맨 해가지고 이 블러드하운드가 되게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블러드하운드맨이다. 그래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바로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슈퍼히어로다. 이렇게 애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다 냄새 맡으면은 블러드하운드맨이 코로나 걸릴 텐데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보다 훨씬 더 애들이 똑똑하구나. 예리하다. CP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각 모든별로 역할을 하나씩 정해서 한 명이 뭐 슈퍼히어로 그림 그리고 한 명은 팩트를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총 4가지를 줬고 이렇게 젠보드에서 서로 칸을 나눠서 제가 보통 많이 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이 그 젠보드 각 자기 칸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히어로를 그리고 히어로를 소개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캣맨인데 그 되게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막 뒷담화 하는 것도 잘 들을 수 있고 범죄를 미리 알아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히어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이렇게 했고 이건 이제 다른 예시로 뭐 white puma 해서 이제 퓨마의 능력이랑 관련을 시켜서 뭐 소리를 내서
점프를 잘한다. 네, 퓨마의 능력이 점프를 잘한다여서 점프를 떨어져서 뭐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네, 지금 보니까 되게 생뚱맞네요. 그래서 어떤 히어로인지 지금 모호하긴 한데 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애는 이제 sea cleaner인데 이 히어로는 이제 이 다리를 이용해서 이 문어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바닷가에 우리가 많이 버린 그런 플라스틱 병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히어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리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쓰레기를 한 번에 주울 수 있다. 나름대로 동물의 능력이랑 애들이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차 시대 우리 학교에 출시할 슈퍼히어로를 뭘로 할까 애들이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5차 시가 이제 문법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였고 그다음에 5차 시가 문법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문법이 의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thin question, thick question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쓴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가 실수가 있는 것들을 애들이 찾아가지고 잘한 점, 그다음에 뭐 실수한 문장, 제안할 문장, 왜 그 문장을 제안하는지 이런 거를 애들이 오류를 수정해주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어느 모둠이 잘했는지 이렇게 뭐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되게 잘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인데도 의문문은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애들이 자기들이 많이 틀리는 거를 스스로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러한 활동을 했고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너무 이 히어로 만드는데 애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물의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젠더이나 뭐 애들 비판적인 사고 그 아까 썼던 레이스라든지 히어로에서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를 애들이 깨서 편견을 깨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애들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포커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사실 CP 수업인데 비판적 사고를 할 시간을 많이 주지는 못해서 이 점이 사실은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애들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었어야 되는 것 같고 좋았던 점은 애들이 좀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애들이 서로 답을 쓴 걸 비교를 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해서 애들이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거지만 그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텍스트랑 관련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완전 이해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좀 좋았고 마지막으로 그 의문문에서 오류 고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애들이 다시 자기 거를 새롭게 되돌아보고 고쳐보는 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고 유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CP 도전을 종종 해볼 예정입니다. 저의 부족한 사례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서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